뭐 제가 저번 시간에 뭐 개념을 끝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긴 해서 원래 우리가 여기 설명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뭐 풀이를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2차 방정식 부분으로 넘어갈 거고요. 2차 방정식은 뭐 유형이 특이한 거 한 3개만 추가되고요. 거의 3학년 거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해 공식 그대로 하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근 구하는 방식이랑 네, 그런 것들은 거의 그냥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문제는 이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인수분해도 루트가 있는 걸로 하셔야 되고 네, 그런 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방식을 좀 얘기해 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z가 있으면은 z바가 있겠죠? 그게 루트 3 마이너스 2i. 자, 이게 z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세제곱식을 쓰시면 되겠죠. 세제곱식을 쓰면 뭐 인수분해 공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곱셈 공식으로 쓰셔도 되고 뭘로 할까요? 네, 곱셈 공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곱셈 공식으로 하면 뭐가 되냐? 곱셈 공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네, 자,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곱셈 공식이 이거였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어. 세제곱에 마이너스 3, z바, z바. 자, 이게 곱셈 공식이었어요. 인수분해 공식을 하셔도 되고 곱셈 공식을 하셔도 되는데 얘는 곱셈 공식이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얘네 두 개의 합이랑 곱만 알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수분해 공식을 하면 z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도 또 곱셈 공식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둘 다 사용해도 되지만 네, 곱셈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z 더하기 z바는 두 개 더하면 2루트 3이에요. 네. z 곱하기 z바는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3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네, 지금 마이너스 4죠. 2 제곱하면 4인데 i 제곱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7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주시면 얘는 2루트 3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7 곱하기 2루트 3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2의 세제곱은 8이고 얘는 3루트 3이어서 네, 24루트 3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에 42루트 3이 되죠. 그러니까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18루트 3? 네. 4번이 답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냥 계산하는 거랑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어요.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은. 자, 16번 했고요. 그 다음에 19번 하면 돼요. 옆에 거. 자, 옆에 거는 얘는 뭐야? 우선 통분을 해야 되겠죠? 네, 베타를 곱하고 알파를 곱해서 알파 베타분의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 이렇게 되고요. 또 얘는
얘랑도 같겠죠? 얘도 마이너스 5겠죠? 그 다음에 얘도 바뀌면 5겠죠? 근데 접 있는 걸 사용하려면 곱해봐야 되겠는데 곱해볼게요. 곱해보면요 알파 베타 베타 베타바 뭐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베타 베타 이걸로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곱해보는 방식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알파 베타바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5겠지? 자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곱한 게 여기 써 있잖아요. 5라고 알파도 곱하면 5겠네요. 이해될까요? 네. 만드는 거야? 없으니까 지금 네 없어서 지금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만들어 보니까 있는 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얘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야 5고요. 얘도 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0이어서 답이 마이너스 2에요. 2번이 답이겠네. 네 이렇게 얘는 뭐 좀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만드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네. 만들어 보니까 나오네요. 이해는 되실까요? 네. 이거 푼 사람이 있어요? 19번?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 말고 못 풀었을 텐데. 알파바를 구해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여서 이렇게 푼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3번. Z 플러스 ZI의 바가 5-3i. 이걸 만족시키는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은? 뭐, 대입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바를 씌워놨으니까요. 우선은 Z를, 지금 A 플러스 BI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A 플러스 BI에 I가 있는 거고요. 자, 반은 나중에 할 거니까 정리를 먼저 할게요. A 플러스 BI에 AI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쓰면 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I라고 쓴 게 여기 있는 5 마이너스 3i인 거예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5고요. 네, A 플러스 B가 3이에요. 네. 위아래를 더하면 2A가 8이어서 A가 4고 A가 4니까 B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실수 부분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답이죠. 이렇게. 이해는 되실까요? 제가 뭐 식을 쓰려고 이렇게 했지만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 바 있잖아요. 근데 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플러스로 바꾸고 보통 바를 없애요. 네. 그런 다음에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뭐 푸는 것도 뭐 순서대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조금 이제 요령 붙으면 막 바꿔요. 네.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쓰고 있어요?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 같은 경우에서는 규칙을 찾는 거예요. 예, 규칙을 찾는데 뭐, 바꿔놓고 찾는 게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순서대로니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1학년 없어질 거 아니에요? 1학년도 없어지고. 이것만 남잖아요. 자, 그래서 얘만 유리화하면 돼요. 실수하면 돼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i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야. 다음, 요 꼴로 나타내는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얘가 답이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바꾸는 거?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요. 자, 이거 제가 외워놓으라 그랬는데 기억나요? 이거 자주 나온다고. 이거가 그냥 i의 4제곱이죠. 얘 바꾸면 i예요, 그냥. 얘도 바꾸면 이거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i의 4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이고요. 얘도 1이죠. 2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를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거 하나? 바꾸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서 분모는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돼서 분모가 2고요. 분자는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i여서 네, 2i가 돼서 약분해서 i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외워두시고 그냥 빨리 사용하셔라.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과정을 쓰라고 원하지 않아요. 네, 이 과정 자체는 그냥 답을 쓰길 원합니다. 네, 계산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네, 26번은 제곱해야죠. 그럼 분모 2고요. 분자 또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또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i로 돼요. z의 제곱이 마이너스 i인 거죠. 이거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z의 4제곱은요 2번 곱한 거죠. 그럼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z의 6제곱은요 얘한테가 또 마이너스 i 곱한 거죠. z제곱 곱한 거 아니에요. z 4제곱에. 그러니까 i가 돼요. 그 다음에 z의 8제곱은요 z 4제곱 2번 곱하면 되죠. 1이죠. 자,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i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i고 마이너스 1이죠. 답은 0 이렇게 되겠지. 뭐 값을 구하는데 모르면 무조건 제곱해 보시는 거예요. 제곱해봤는데 안 보이면 또 제곱하는 거예요. 네. 보일 때까지 하는 거야, 규칙이. 아시겠죠? 네. 규칙이 안 보이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어요. 네. 하시다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자, 27번. 12하의 자연수 n, 대하여, 2n제곱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12하의 자연수여야 돼.
얘도 제곱해보는 거죠, 뭐. 네. 1 플러스 i 제곱을 해보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2i의 n제곱이 2n인 거야. 이해될까요? 이게 없어지니까 이거 여기까지 얘 원래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1 플러스 i의 제곱에 n제곱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정리한 게 2i니까 2i의 n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근데 2의 n제곱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i의 4제곱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4제곱이 돼야지 1이 되니까, 그래야지 얘만 n제곱 한 거랑 얘랑 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 분배 법칙이잖아. 2의 n제곱에 i의 n제곱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는 얘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 1이 있는 거니까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 들어갈 수 있는 건 4, 8 두 개뿐이 없죠. 네. 그래서 4랑 8 더하니까 답은 12. 이렇게 되겠지. 지수법칙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 지수법칙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네, 지수법칙이 조금 약하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됐나요? 이제 없는 건가요? 그럼 오늘 거 할게요. 뭐 이미 근데 방금 풀어서요. 네, 오늘 거 할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 요거죠? 네, 여기다 써보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i 제곱이었던 거고, 얘가 i의 세제곱이고, 얘가 i의 4제곱이잖아요.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우린 4제곱까지만 아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는 i의 5제곱, 6제곱 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표현하는 게 k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k에 0을 대입하면, 그러면 요것만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랑 똑같아지는 거고, k에다 뭐 다른 숫자 뭐 2를 대입하더라도 어차피 4 곱하기 2니까 8이죠? 걔는 무조건 1이니까 그냥 앞에는 뭘 대입하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에는 거듭제곱을 4제곱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i의 뭐 98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2의 4제곱에 가로하고 몇 번 들어가는지, 그래서 24제곱 하면 94거든요. 아니 96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개가 남으니까 제곱으로 해서 얘는 버리시고, 네. 내가 왜 2라고 썼냐? i로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찾으셔라,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방식을 좀 굳이 요 방식으로 쓰실 필요는 없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냐, 거듭제곱 4제곱을, 그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식으로. 요렇게 푸는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 뭐, 이 책엔 안 나와요. 네, 요거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방정식이나 그런 부분에서 식을 세워서 계산하라고 할 때 좀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는 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는. 그러니까 우선 제가 했던 방식으로 먼저 하시고, 조금 더 어려운 책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의 제곱근.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음수의 제곱근은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루트 안에는 이제 음수가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네, i로 그냥 꺼내서 바꿔서 써라. 근데 이제 계산을 하실 때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뭐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곱하시면 안 돼요. 같은 루트여도. 무조건 마이너스가 루트 안에 있으면 i로 바꿔놓은 다음에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2i로 쓰고, 네, 3i. 귀찮다고 그냥 곱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무조건 꺼내시고, 그 꺼냈을 때 얘를 계산하시면 얘는 루트 6이 되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그냥 보시면 이거 곱하면 그냥 루트 6이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답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찮다고 해서 그냥 곱해도 되겠지 하고 곱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조건이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얘기할 조건이 있어요. 루트 안에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러면 마이너스가 앞에 나온다. 꺼내줘야 된다. 네, 다른 때는 안 꺼내줘요. 네, 둘 다 마이너스가 있는 걸 곱할 때만 꺼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그 외에는 i만 붙을 거예요, 뒤에. 부호 같은 건 꺼내지지 않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이걸 한다면 얘는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3 i가 돼서 루트 i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유형을 하나 둘 다 마이너스일 때만 나온다는 거를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번 내용이에요. 네, 문자로 나와 있을 때.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얘도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데, 분수일 때에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 외에는 마이너스 안 나와. 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계산 하나 해보면 되겠죠? 또 여기가 플러스 3이야.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얘가 루트 2i죠? 얘는 루트 3이죠? 근데 i를 곱하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고 분자가 루트 3i가 되겠죠? 아, 루트 2가 되고 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의미가 얘예요. 마이너스가 생겼죠?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3i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외워두시면 된다. 그 외에는 마이너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분자가 플러스고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만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마이너스거나 그 다음에 분모가 마이너스 플러스고 분자가 마이너스거나 둘 다 플러스거나 얘네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뭐 그래서 꺼내는 방식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1번 같이 몇 개 저장할까요? 체크 부분을.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따로따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고 i의 4제곱에 얘는 20제곱에 곱하기 i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i가 되니까 네, 3번의 답은 i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자, 이 얘기 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1번은 바꿔서 쓰면 4i인데 2i라고 써야 되겠죠? 자, 2번은 마이너스 루트 18i인데 마이너스 3 루트 2i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자, 얘는 분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루트 16분의 i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4i라고 바꿔서 쓰시면 될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에 얘는 우선 바꿔놓고 써볼까요? 이렇게 i라고 쓰시면 꺼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i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3번도 갈까요? 네, 3번도 바꿔서 하면 루트 곱하기 8i 그래서 얘는 2루트 10i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얘도 루트 2i 곱하기 루트 8i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공식이었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앞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여놓고 두 개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죠. 내용을 아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내용을 모르면 뭐 저처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얘는 5루트 3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108은 뭐 곱하기 뭐니? 9? 9로 하면 몇이야?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 9로 나오고 2로 6으로 나오네.
6루트 3이네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얘랑은 약분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보니까 i가 이게 곱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i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18에다가 루트 72i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냥 약분 되죠? 네, 지금 몇 배야? 4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4i니까 2i.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i로 바꾼 다음에 분자 분모에 있으면 i도 약분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분자 분모에 있을 때는 그냥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해 주시면 돼요. 바꿔놓고 유의를 해야 될 건 꼭 바꿔놓고 생각해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필수의 7번은 뭐 베이직센에서 해서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얘는. 그래서 얘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아, 요거는 하고 갑시다. 아, 그래도 7-7-3은 얘기해야 될 것 같네? 네. 요거는 이제 반복되는 거 찾으란 얘기니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5i 4제곱까지 써주시면, 네, 얘는 2i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4i고, 얘는 5죠? 자, 요게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2-2i라고 얘네 4개의 값을 계산했죠. 그럼 이게 몇 번 반복되냐를 확인하시는 거죠. 1부터 4까지인데 100까지 있으니까 25번이 반복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앞에 1이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50 마이너스 50i. 그래서 답이 51 마이너스 50i.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했을 때 다 0이 되면 좋겠는데 네, 그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또 7-3번 같은 거네요. 얘를 제곱을 해봐야죠. 네, 그래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제곱을 하시면 그러면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돼서 얘 제곱한 게 i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i가 나왔으면 z의 제곱이 i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z의 4제곱은 i 곱하기 i니까요. 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z의 8제곱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니까 n은 최소 8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베이직센에서도 이 방식이 나왔죠. 아까 설명할 때. 그러니까 제곱해보고 확인하셔야 된다. 이해는 되실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계산. 자, 계산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뭐 하라고요? i 바꾼 다음에 계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네, 루트 2i 그 다음에 4i 뭐 꺼내는 건 나중에 꺼내셔도 되니까요. 우선 바꿔놓으세요. 얘는 루트 25i 곱하기 얘는 제곱근이죠? 얘 꺼내면서 마이너스 붙겠죠? 그러니까 5겠죠? 얘는 루트 3i 플러스 얘는 루트 6i 루트 18i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주신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 약분하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약분하면 되고요. 루트 3이고 얘 i도 하나 약분하시고 그럼 2루트 3i가 되겠죠. 얘는 5i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곱하기였네. 5i를 먼저 쓸 필요가 없었네요. 얘랑 얘랑 약분되죠? 네.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여기까지 계산한 게. 자, 그 다음에 얘도 i 하나 약분하고 그 다음에 분모가 6이었으니까 루트 3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주니까 답은 2 루트 3i. 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항마다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합치는 거니까요. 네, 항을 구분해 주셔서
하나하나씩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냥 계산하시다가 부호 같은 거 잘못 보고 i 있나 없나 잘못 보고 네, 그런 것 때문에 틀리는 단원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크게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 나머지 문제는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 필수 예제 9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제곱근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서 꺼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요 식을 보고 마이너스가 꺼내졌으니까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다. 그래서 A가 양수고 지금 B가 음수라는 걸 이 식을 보고 확인하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A랑 마이너스 B가 더해진 거니까 양수죠. 그래서 A-B도 양수라고 항상 이렇게 부등식은 표현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꺼내는 거죠. 그래서 A-B가 그대로 나오고, B가 지금 음수죠. 그러니까 꺼내면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죠. 음수일 때. 근데 또 있죠,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플러스로 되겠죠. 그냥 답은 A 이런 식으로 네, 제곱근 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곱근 이거 기억나요? 꺼내는 거 다 기억나시죠? 이거 못 꺼내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뭐 요 방식도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갈까요? 네. 절대값과 그 루트 제곱은 같은 의미라. 그래서 A 절대값 B랑 절대값 A-B의 제곱은 같은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도 지금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얘 꺼내면 2고 얘도 꺼내면 2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 생각해라. 루트 가로하고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냐. 그게 이제 여기 복소수보다는 이제 방정식 계산할 때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실 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부호 판단하시는 거니까 할 얘기 없어요. 3번만 하고 갈까?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뭐 나와 있죠? 부호가 또? 그러면 4 플러스 A는 양수, 4 마이너스 A는 양수란 얘기고 1 마이너스 A는 음수란 얘기고 자,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러면 A 마이너스 1이 양수겠죠? 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는 음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꺼내면 얘는 그대로 꺼내야 되겠네요. 얘는 음수란 얘기죠?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면 되겠죠?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래서 답은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호 결정하는 거를 좀 확실하게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부호 결정하는 것만 확실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잘 알아두셔야죠. 중간고사 처음 볼 때 첫 문제가 이 문제일 텐데. 네, 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처음 배우는 내용이 요거니까 3학년 걸. 자, 뭐 그 정도. 설명 복소수 끝났어요.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가요. 어디까지 설명할 거냐면 다 설명을 할 건데 그냥 진도상으로는 83까지만 설명할게요. 네. 설명은 다 하긴 할 거예요. 뭐 설명에 특별한 건 있는 건 아니어서. 자, 뭐 2차 방정식을 잘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하는 방식 그대로고요. 네, 근데 이제 전에 책보다 이건 바뀐 책이잖아요. 네, 전에 책보다 내용이 좀 줄었어요. 제가 보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에 책은 좀 더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만 좀 있어가지고 유형이 원래 한 4-5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한 2개가 없어졌더라고. 문제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앞으로.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면 당연히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자, 요 의미를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된다. 네, 그러니까 할 얘기는 이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인수분해해서 쓸 수 있으면 쓰셔라. 자, 그 얘기고 이제 근해 공식이 필요하면 근해 공식 사용하셔라. 그래서 근해 공식 사용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B가 홀수일 때 사용하는 게
요 식이고, 이 b가 짝수일 때 사용하는 게 요 식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b-는 b를 나누기 2 한 거다. 네, 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뭐, 그래서 근해 공식을 나와 있으니까 판별식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잖아요. 0이랑 같으면 중근이고, 0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해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복소수를 배운 상태니까, 얘만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말이 바뀌어요. 네. 원래는 중3으로,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땐 해가 없다라고 해야죠. 네. 고등과정에서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네. 저 말의 의미만 좀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도 있잖아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걸 보고 하는 거니까 a, b, c.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식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두 분의 합이란 곱을 알고 있으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에는 마이너스 x 앞의 개수는 합이죠. 네, 합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곱자리죠. 네. 그래서 x제곱 앞에 개수가 1일 때에는 합이란 곱을 이용해서 바로 식을 쓸 수 있다. 네. 이런 것들도 다 중3 과정이죠, 지금. 고등 과정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특강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해 공식 유도하는 방식이나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는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절대값 여기 다시 나왔죠? 네. 그래서 절대값이 나와 있을 문제였을 때에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서 범위를 꼭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요거야. 그래서 범위를 정한 다음에 얘가 양수면 그대로 꺼내서 계산을 2차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범위 정하는 게 첫 번째야. 요거처럼. 이따 풀면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이걸로 바로 얘기할게요. 자, 이제 푸는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절대값에 있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x-2가 양수일 때, 두 번째 x-2가 음수일 때, 세 번째는 x-2가 0일 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x-2가 0일 때는 보통 이렇게 3번 계산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다는 양수에 붙여요. 왜냐면 음수일 때는 꺼내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식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양수랑 0을 대입했을 때는 부호가 바뀔 일이 없으니까 이 그대로를 그냥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 2, 3번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제 0을 대입하는 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같다를 그냥 양수에다 같다를 붙여요. 그럼 두 번만 계산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식에 보면은 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식을 보시면 부등식이나 그런 거 보면. 근데 그 왜 그런지는 알고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원래 중근까지 계산한 것까지 포함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지금 보면 2보다 크다가 범위가 될 거고, 이 2번 방식으로는 x가 2보다 작다가 범위가 될 거예요. 자, 범위를 정해놓으란 얘기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답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1번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양수라 그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꺼낸 거죠. 그러면 그대로 꺼낸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플러스 4가 되니까 0이 됐어요. 그러면 x로 묶어야죠. 인수분해 하니까. 그러니까 x가 하나는 0이고 x가 하나는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근데 거기에서 아까 범위가 있었죠? 범위에 없는 건 답이 아니에요. 네, 골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범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자, 그래서 얘만 답이 되는 거고요. 1번 답은. 네, 2번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2번은 음수일 때라 그랬으니까요. 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니까요. 앞에 부호만 플러스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그러면 4랑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마이너스 4랑 x가 2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범위 보면 2보다 작아야 되겠죠?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랑 x는 2. 네, 이렇게 두 개의 답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게 방정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네, 좀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절대값에다가 0 들어가는 값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추계 방정식이, 여기 x가 2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 절대값이. 그러면은, 추계 방정식 생각하면 x는 2를 기준으로, 이쪽이 x가 2보다 큰 쪽이에요. 이쪽이 x가 2보다 작은 쪽이잖아요. 그게 이 범위예요. 네. 그래서 이 선까지 포함해서 이 범위가 x가 2보다 큰 쪽이 이쪽인 거죠. 그럼 반대쪽은 x가 2보다 작은 쪽인 거죠. 그러니까는 굳이 이거를 1, 2번 구하는 게 귀찮으시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은 어차피 이건 해야 돼요. 이거는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표시 안 하고 구해놓은 답을 이 범위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수직선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답을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저렇게 얘기를 해봤고,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필수예제 1번에 가로 2번을 네, 보시면 이제 루트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수분해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자,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는 있어요. 네, 마이너스 1에 x고 얘가 x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럼 저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렇게 대각선 곱하고 대각선 곱하면 얘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식으로 쓸 때에는 네, 지금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가 하나가 될 거고 얘는 x는 1이 되겠죠. 근데 또 이러면 유리화 해야죠. 루트 2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 곱해야 돼요. 분모 계산하면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어서 2루트 2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방식은 아니고, 네, 그냥 보이면 하시려고요. 네, 안 보이면은 원래의 방식은 x제곱 앞에를 정수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정수로 만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합차 공식을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항 3개 다 루트 2 플러스 1을 다 곱해요. 여기다가도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새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x제곱이 될 거고 얘는 전개하면 2 더하기 1에 3 플러스 2 루트 2로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제곱을 개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xx로만 나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만 지금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해야지만 나와요. 그래야지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이 하나는 1 얘랑 똑같고 x의 값이 하나는 2루트 2 플러스 2 얘랑 똑같죠.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x제곱 앞에 개수를 무리수를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다. 니네들이 찾기가 인수분해 하는 숫자를 찾을 때. 근데 방금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잘 안 보이시면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이거 보여요? 네.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면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인수분해
그럼 안 보여. 네, 인수분해 하는 거 아예 안 보여요. 그러면은. 뭘로 해야 될지를 못 찾아. 네, 그렇게 되면은. 근데 보통 이제 모양새를 좀 맞춰봐야 되니까 약수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좀 하셔야 돼요. 경우는 뭐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1이나 아니면 여기가 2거나 뭐 그거 두 가지뿐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숫자가 좀 들어질수록 조금 더 힘들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는 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건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은 뭐 우리가 했던 3학년 방식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입하시라고요. 근 가르쳐주면 한근이 2라면서 그럼 2 대입해야죠. 그럼 4에다가 2a 플러스 12는 0이니까 네, 2a가 마이너스 16이어서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8이 대입하시고,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되니까 다른 한근은 6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이고 x는 6,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중학교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은. 자, 얘도 마찬가지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k의 값과 다른 한근을 차례대로 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은 3k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은 0이 되는데 얘를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이어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돼서 k가 2랑 k가 1,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k가 2랑 k가 1을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데 보니까 얘는 안 돼요. k에 1을 대입하면 x제곱이 사라지죠. 그럼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얘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 거고, k가 2일 때 이제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3x제곱에 플러스 2x에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3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는 마이너스 1, x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이미 여기 있었던 거죠. 얘죠? 그래서 k는 2고 x는 3분의 1이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뭐야? 근 가르쳐주면 무조건 대입하셔라. 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다음 필수예제 3번 아까 얘기한 게 요거죠. 네,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연습해 보셔야 되니까. 자, 그거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마지막 이것만 설명하고 문제 봅시다. 가우스 기호. 네,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문자에다가 대괄호를 써주면은 이게 가우스 기호를 했다라는 의미고요.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2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얘 의미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x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2부터 시작해서 3 되기 전까지에 있는 모든 숫자를 넣어봤을 때 정수 부분이 뭐냐라는 의미예요. 이 기호의 의미는. 그러니까 2가 정수 부분이 나오려면 여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입할 수 있냐.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게 가우스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2부터 뭐 3 되기 전까지 2점 몇몇몇까지 대입해도 정수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제곱근 할 때 정수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3학년에 거 배우셨을 때. 그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알고 있으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걸로 좀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가우스 기호를 사용해 놓고, 자, 지금 범위를 줬어요. 네, 범위가 지금 x가 1부터 3까지, 자, 이 범위 안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뭐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얘가 들어갔을 때 정수값에 대한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수가 될 수 있는 값이 얘가 1점 몇이라면
1이 돼야 되고 얘가 2점 면실하면 2가 돼야 되니까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범위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분리를 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정수 부분만 따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갖다는 없으니까 1은 지금. 그래서 요거 하나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3까지 가야 되잖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정수 단위로 무조건 부등식 범위를 구분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1부터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10개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이해될까요? 네. 하나하나씩 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정수가 나올 수 있는 범위만 계속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써주시면 1번을 계산하실 때는 지금 얘 값이 그러니까 1이란 얘기죠. 0에서 2 사이만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x제곱이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데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답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범위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x는 루트 3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을 이제 시작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얘가. 2에서 3 사이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x제곱이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범위 안에는 2만 되니까 얘는 x는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답이 되는 건 얘랑 얘만. 가우스 기호를 사용해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라 라는 게 이제 방정식에서 x값을 구하는 방식인 거고요. 이 밑에 이제 2번 요거는 이제 계산할 수 있냐 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계산할 수 있냐, 반대로 이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네, 아까 전에 범위를 줄 테니 값을 구하라 한 거고 지금은 뭐 이 식을 줄 테니 범위를 구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도 뭐 별건 없어요. 이렇게 가우스 기호가 붙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변하진 않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가우스 x가 7이란 얘기고 얘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이 7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뭐냐 물어본 거고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네.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정수 부분의 의미를 또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뭐 범위 알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x는 7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 이게 얘 범위야. 이게 답인 거죠. 답을 얘로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자, 근데 이제 얘가 범위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정수 부분이 7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면 여기에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7.5야.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7.5라면 얘를 읽으란 얘기예요. 뒤에 정수 부분을 읽으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얘를 지금 이 방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얘는 지금 여기가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다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0.5 이런 게 들어갔다는 얘기야. 위치가 여긴 거죠, 지금. 그래야지 정수 부분인 왼쪽 걸 읽죠. 요거에 음수가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는 요 범위라고 착각할 수 있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정수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야 돼, 요 부분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느 값의 왼쪽에 있는 게 정수 부분이다. 수직선상에서. 그걸 생각하신다면 얘 범위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오늘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네, 오늘 뭐 숙제는 뭐 83까지 우선 낼 거고, 그 다음에 베이직세는 복소수 부분 66까지 낼게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숙제로 내겠습니다.